네, 원장님, 저희 병원에서는 근육통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예. 근육통에 관련돼서 오늘 점심시간에 친한 지인이 팔꿈치가 너무 아프다. 팔꿈치가 너무 아픈데, 요거를 일을 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을 먹어가면서,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좋겠느냐. 예전에는 그냥 아프기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통증의 양상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부산에서 있는 그 마취 통증 의학과를 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체외 충격파를 하면 확산형이든 집중형이든 이 팔꿈치에 국한해서, 아픈 부위에 국한해서 치료를 해줬는데, 거기는 목에서부터 어깨, 상완, 하완, 이렇게 팔꿈치 관절, 손목까지 다 풀어주더라. 그래서 훨씬 시원한 걸 느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그때뿐이고, 뭔가 이게 일을 하면 또 통증이 심해지는데, 일을 쉬는 게 좋겠는지, 그냥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버틸 수 있는 건지 전화로 문의가 들어와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프면 약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면 아픈 부위를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미시적인 거예요. 분석적이고. 미시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거시적인 거는 전반적인 전체를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유튜브를 찍어보자고 한 게, 팔꿈치가 아플 때 팔꿈치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외상, 부딪히거나 아니면 팔목이 꺾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이렇게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시설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팔꿈치를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이렇게 천장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깨도 많이 쓰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팔꿈치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로 인해서 노동이 됐든 운동이 됐든 반복적인 가혹한 환경에서 틀어지는 경우는 어깨도 같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냐? 이게 팔꿈치가 축이 되긴 하지만, 팔꿈치만 힘을 써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할 수는 없다. 어깨도 손목도 같이 그 힘을 나눠서 분산해서 이거를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팔꿈치가 아프다는 얘기는 그 팔꿈치가 원래 부담해야 될 짐보다 더 많은 짐을 졌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가 근육이 굳어서. 그러니까 힘을, 예를 들면 팔꿈치를 주로 쓰는 작업을 한다고 해도 팔꿈치가 100%가 아니라 팔꿈치가 60%, 견갑근근, 회전근개, 극상근, 극하근, 견갑근근, 소원근, 이렇게 회전근개 근육이 한 30%, 그리고 손목에 있는 손목 관절한 근육이 한 10%, 이렇게 힘을 나눠서 분산을 해야 되는데, 팔꿈치가 급성기 질환으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아프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도 다 망가져 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얘기를 한 게, 체외 충격파를 팔꿈치만 한 게 아니라 목이랑 어깨랑 손목을 다 풀어주니까 훨씬 시원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한의원에서는 이제 안 그런 원장님도 계시고, 또 그 통증의 양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목, 어깨도 극상근, 극하근 쪽으로 다 같이 치료를 해준다. 그러면 팔꿈치가 좋아진다. 이제 한의원에서 보통 많이 오시는 경우가 요통인데, 요통도 마찬가지다. 요통은 이제 무거운 걸 들 때 보통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많은데, 쭈그리고 앉아서 무릎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분산시켜서 무거운 걸 들어올리면 허리가 삐끗을 덜 하는데,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다음에 들어올리면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급성기 요통 같은 경우에는 무릎으로 힘을 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만성 요통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다 근육이 굳어있다, 단단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연하면 무거운 걸 들어 올리거나 우리 몸이 축이 되는 게 허리이기 때문에, 허리에 힘을 쓸 때 허리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하체의 다른 분산된 근육도 같이 힘을 받게 된다. 근데 그 다리가 굳어 있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근육이 얇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힘을 분산을 못 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허리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독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급성요통일 때 허리가 온 경우에는 골륜퇴계라고 하는 발목에 있는 혈자리도 있고 승근승산이라고 하는 비복근에 있는 혈자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십자인대가 있는 위중이라는 혈자리도 있고 복토라는 혈자리도 있고 환도라는 혈자리도 있고 다리를 다 치료해 주는 거다.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운동선수들이 허리를 다치잖아요. 그럼 재활운동을 뭘로 하냐? 런닝을 해요. 런닝. 허리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허리 운동, 뭐 복근 운동,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하체를 강화시켜준다. 그래서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체를 강화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그 관절 자체의 문제, 그 관절에 뭐 이거는 한의학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양학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 디스펑션, 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그 위아래 근육, 주변 근육의 머슬 임밸런스라고 근육 불균형도 같이 건드려줘야 치료가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팔꿈치가 아프니까 팔꿈치에 주사 맞지 뭐 어디가 아프니까 뭐 진통제 먹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통제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통증 신호를 차단해서 내가 아픈 거를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휴식과 안정을 취해서 좋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경구투여하는 소염 진통제 약보다는 침습적인 치료, 물리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통증 부위를 직접 자극해주는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통증 부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통증 부위의 관절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관절과 주변에 있는 관절을 같이 치료해주면 예후가 훨씬 좋다. 그래서 팔꿈치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했는데 반신욕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근육이 이완되잖아요. 그러면은 허리만 이완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리도 이완되고 팔도 이완되고. 그러니까 다른 근육이 이완돼서 그 기능을 상실됐던 그 기능을 일부 회복하게 되면 허리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이 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 부위와 아무 상관없는 부위를 강화시키고 좋아지게 만들면 그 좋아진 힘으로 그 여력으로 아픈 부위를 회복하려는 능력이 더 강화돼서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픈 데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야 된다. 아픈 데를 도려내야 된다. 아픈 데를 수술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아프게 된 원인은 그 주변에 그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른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 다른 기능이나 다른 관절을 같이 건드려줬을 때 예후가 훨씬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